저도 정말 열심히 사례를 찾아봤거든요. 환경 쪽에서 NFT를 위해 어떻게 노력을 하셨는지 사례를 정말 계속 찾아봤어요, 지금. 이 시장에 들어온 이후로 환경에 전 계속 줄곧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줄곧 찾아왔는데 잘하고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NFT를 활용해서 환경을 지키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보면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은이라고 하고요. 뭐 하는 김하은이냐면 뭐 하시는 분이세요? 하는 게 많잖아요, 되게.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한국 NFT 진흥 협회라는 어떤 한 단체의 협회장을 맡고 있기도 하고, 또 그린푸시라고 하는 어떤 ESG 환경 관련된 컨설팅, 행사 컨설팅, 이벤트 컨설팅을 해주는 업체의 대표이기도 하고, 인터레스팅이라고 하는 서울 경기 지역 청년 환경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뭐 하는 활동 하고 계세요? 그냥 평범하게 알고 있는 그런 동호회 활동 같은 거죠. 플로깅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 그냥 그 외에도 좀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인 것 같기도 해요. 환경 이야기도 있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건 사실 NFT 협회를 또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NFT를 뭐 안 들어봤던 사람은 없을 거예요. 들어보긴 그쵸, 했을 거예요. 그쵸. 거의 대부분 그 키워드를 막 메타버스랑 NFT가 한창 이슈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환경 활동도 하시는데 그런 쪽 기술 쪽, 신기술 쪽이라고 해야 되나?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첫 번째로 이제 이 개념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5만 원권 한 장이랑 그 초록색 10,000원짜리 5장이랑 내가 바꾸자 그래요.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죠. 바꿀 수 있죠. 네. 근데 반대로 집문서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강남에 30평짜리 아파트가 있어. 근데 지방 소도시에 30평짜리 아파트 집문서가 있어요. 네. 똑같은 집문서야. 그래서 피디님이 저한테 바꾸자 그래요. 제가 바꾸겠어요? 안 바꾸죠. 똑같은 집문서인데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다르니까. 다르죠. 네.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바꿀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NFT를 대체 불가능한 토큰, 그래서 non-fungible 토큰의 약자 NFT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 의미인 거예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유리성이거든요. 희소성. 딱 세상에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는 네. 그 값이.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왜 사람들이 NFT를 만들기 시작했느냐에 초점을 맞추자면 많은 자산들이 이제 디지털 에셋화 되어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부동산 구매하면은 집문서, 등기부등본 있는 것처럼 이 디지털 에셋에 대한 증명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갖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처음에 그런 기록의 움직임, 디지털 에셋을 갖고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기록이 시작된 게 이제 NFT의 시작인 거죠. 이거보다 더 쉽게 해도 사실 저는 사실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NFT에 대한. 왜 또 신기술이라고 또 저기서 우르르 하고 정부에서 막 밀어주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좀 잘못 사용해서 그렇다고 봐요. 그쵸.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고 어떤 새로운 운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NFT도 같다고 봐요. NFT는 사실 투자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대상으로서만 쓰여지는 게 아니고 어떤 도구, 어떤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적합하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NFT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 그런 기술력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다른 산업을 위해서 도구로서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경에도 NFT가 사용되어야 한다. 웹3 문화가 적용되어야 한다. 예전에 한창 작년쯤이었어요. 지금 제가 생각해보니까 8개의 기업이 제안이 왔어요. 제안서가. 뭐라고요? 다 비슷해요. 메타버스랑 NFT가 꽉 이렇게 됐었을 때 우리 이렇게 하고 캐릭터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지구를 지키려고 하는데 에코팀이랑 콘텐츠 같이 만들고 싶다. 이게 왔었는데 정중하게 거절을 하셨군요. 네,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도 뭐 제가 감히 뭐 저도 지속적이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캐릭터를 또 맞아요. 어떻게 퍼뜨리려고 하시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환경 쪽에서 NFT를 위해 어떻게 노력을 하셨는지 사례를 정말 계속 찾아봤어요, 지금. 이 시장에 들어온 이후로 네. 환경에 전 계속 줄곧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줄곧 찾아왔는데 잘하고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NFT를 활용해서 환경을 지키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보면 내가 이 NFT 캐릭터 북극곰으로 만들 거야. 무슨 뭐 생선으로 만들 거야. 되게 이게 멸종 위기종이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팔 거야. 네. 팔면 수익금이 나오잖아. 거기 일부를 기부할 거야. 이게 다예요. 아니 근데 그럼 굳이 왜 NFT를 팔아야 돼요?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뭐 에코백 팔아도 되고 텀블러 팔아도 되는데 왜 맞아요. 굳이 NFT를 팔아요?
그런 NFT는 사실은 좀 의문을 가지실 수 있다. 충분히 네. 그런 의문을 갖고 거절하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런 프로젝트들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해외에서도 그렇게 해서 충분히 성공한 사례도 굉장히 많지만 그런 데에서는 좀 선택하셨던 측면이 어떤 건지는 이해를 해요. 네.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것도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증명서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탄소 배출권 거래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네. 처음에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아, 이거를 어쨌든 했다는 걸 사람들한테 더 많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될까? 어쨌든 찡을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사람들이 내가 좋은 마음을 했어도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으면 더 좋잖아요. 더 좋죠. 뭐 내가 친환경 물품을 사면은 리워드를 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쵸. 가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어떤 행위에 대해서 탄소 배출량을 절감했다는 그걸 다 인증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또 그 절감한 분량만큼 거래할 수 있도록 포인트 제공이나. 자발적으로 탄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어서 진짜 제가 한국 거래소에다가도 물어보고 산림청에다가 물어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이걸 하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물어봤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자발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그 개인 산소 배출권 거래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통은 규제 시장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요. 공공기관이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네네. 나라가 규제해서 무조건 탄소 배출권을 확보해야 하는 기업들에 한해서만 그게 규제되고 있고, 자발적 거래 시장은 잘 일어나고 있지 않은데, 저는 환경에 대해서 대중들이 관심을 갖는다? 왜 이걸 더 참여해야 되지? 라는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이걸 했을 때 이만큼을 얻어. 정신적인 이득을 얻더라도 어쨌든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탄소 배출권은 환경을 뭔가 보호했다는 의미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수익적으로도 맞아요. 되기 때문에 자발적인 거래 시장이 형성되는 게 대중들한테 되게 좋다고 보거든요.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NFT라고들 많이 얘기를 해요. 블록체인 기술. 그러니까 그 탄소 배출권을 증명서라고 말씀했잖아요. NFT는 결국에 증명을 위해서 나왔다고 얘기했잖아요. NFT화 시켜서 그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좀 내가 개인이 개인끼리 거래하는 게 굳이 아니더라도 개인이 기업 가입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NFT가 아닐까 싶거든요. 어떤 기술이 티핑 포인트가 오려면 대중들이 진짜 쉽게 진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인공지능 수십 년을 얘기했는데 결국엔 챗 GPT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인공지능의 반열에 올라섰잖아요. 맞아요, 이제는. 마찬가지로 NFT가 그런 탄소 배출권을 시각화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면 그런 자발적 거래 시장이 좀 따라서 커지지 그쵸. 않을까? 알아서 커지죠. 거기서 또 네. 거래도 개인 간의 거래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어떤 사례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식으로까지 갈 수 있다. 굳이 이제 프로젝트로 해서 내가 수익금을 기부하는 형식이 아니더라도.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이거를 기술이라고 봐줬으면 좋겠다. 어떤 이 가치를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NFT를 한다. NFT 쪽으로 내가 관심이 있다 말씀드리면 다 비트코인 너 하나? 코인 같은 네. 거 해? 약간 네, 이렇게 네, 맞아요. 되거든요. 근데 이제 꼭 그게 아니라는 걸, 그런 편견을 좀 이 환경시장에 있는 대표님들한테라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알게 되면 내가 먼저 선점하고 내가 먼저 이 시장에서 좀 올라설 수 있잖아요. 환경을 위해서 활동을 하시는 대표님들도 그렇게 돈 많이 벌고 많이 알려지면 좋잖아요.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은 맞아요. 꼭 막 좀 배고프게 살아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배고파요. 네. 전 그거 진짜 싫거든요. 네. 더 잘 살아야죠. 빨리 더 좋은 기술, 더 좋은 문화를 좀 받아들여서 잘 하이브리드 시켜서 가져가면 충분히 지금 하시고 있는 산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전통주를 만드는 시장이에요. 그러면 와이너리면 와이너리에서 포도를 재배할 때 들었던 탄소 배출량을 블록체인상에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그 포도주를 담는 병을 만드는데 되었던 네. 탄소 배출량을 기록을 하고, 그 탄소 배출량을 모든 그 어떤 제품의 사이클에 다 적용을 시켜서 최종적으로 얼마가 나오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배달하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얼마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 다 기록할 수 있으면 블록체인상에서 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구매한 사람은 이제 그렇죠. 그렇게 관리된 걸 내가 샀으니까 다른 것보다는 더 좋은 더 가치 있는 제품을. 그럼요. 비교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이건 이만큼 나왔구나. 그리고 그래서 내가 더 절감한 걸 사면 그만큼 리워드를 주고. 맞아. 나도 절감한 게 된 거니까요. 다른 걸 안 사고 그렇죠. 내가 이걸 그런 샀어. 식으로 시스템이 이제 구조가 바뀔 거예요. 이거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 세상이 그렇게 맞아요. 바뀌려고 하고 있어요.
어차피 시장은 세계상은 바뀔 건데 이 방향으로 바뀔 우리는 또 쓸 건데 거고 그거를. 어차피 써야 네. 되는데 먼저 아시면 좋잖아요. 먼저 맞아요. 알고 환경 분야에서 먼저 알면 얼마나 환경 좋겠어요. 분야. 그거를 대표님이 이제 도와주셔야죠, 저희를. 몇 입으로 도와드릴 수는 없죠. 많은 분들 이런 완전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신기한 기술들도 이렇게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라는 게 오늘 사실 결론이었습니다. 이 기술을 맞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될 거고 활용하고 있으시고 이미 사실 이런 거를 그냥 사실 밑도 끝도 없이 이야기해봤어요. 좋아요. 네, 세상에 저는- 다 서로 연관돼 있잖아요. 아예 관계 없는 건 없거든요. 맞아요. 다 연관돼 있으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 또 이제 하은님이랑 어떤 컨텐츠를 만들지는 또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또 컨텐츠를 만드는 거군요. 저 이미 이 카테고리는 나눠져 있어요. 그래요? 네, 원래 그래요. 저 촬영하시는 분들은 다 대표님들은 몰라요. 저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대표님 알려주세요. 오시면 됩니다. 앉으시면 제가 다시 설명 드릴게요. 알려주세요.